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자금이겠죠. 운영 자금, 매출이 안 되니까. 이런데 또 우리 행정 쪽이나 이렇게 정치 쪽에서 그럴수록 좀 투자를 하자. 투자를 하고 새로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옛날식으로 이렇게 해왔다면 뭔가 바꾸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을 하겠다, 로봇화를 하겠다라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기업이든지 디지털화를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디지털하겠다, 뭐 로봇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원하자. 그리고 어떤 기업이 오다를 땄는데 생산 라인을 넣을 수 없는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또 지원하고 또 어떤 기업과 기업들이 새로운 뭔가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들지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지원하자. 근데 그냥 단순히 어렵다, 힘들다 막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정부 측에서는 경영 안정 자금이나 뭐 이런 지원을 계속 코로나 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다. 예. 어제 그 트루먼은 그 혁신성장 그 생태 포럼이나 자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구시가 예를 들자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구시 자체를 하나의 대기업으로 보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시각 조정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태계가 마련돼야 뭐 펀드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풋만 잘 떼면 그만 잘 뗐다고 생각하고 다 잊어먹고 아웃풋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위기가 되고 예산에 대해서도 막 예산 뭐 정부 예산 반영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돈이 부족하다 얘기하지만 예산이 가져와서 어떻게 됐는지 어떤 예산이 제대로 가져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지금 우리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좀 하자는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방금 뭐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경제부시장이 발탁될 당시에 이런 이제 발탁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 국부의 확보 부분인데 내년도 국부의 확보와 관련해서 부시장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는지 또 지금 확보된 국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국비 확보의 역할은 뭐 공무원들 다 열심히 했죠. 근데 정부 안에 보면은 작년보다 2,600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럼 난 상당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뭐 국가 총 증액이 이제 8점 몇 프로 됐죠. 8점 우리도 그 수준이 되는데 광역에서 그 수준으로 이 증액된 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국회 시간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야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역 사업들을 해야지 이제 행정이나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할 일이 그렇게 뭐 막판에 이제 좀 도울 게 있으면 도울겠죠. 그렇게. 아마 내년에 그 신년 업무에 대한 보고도 받으실 거고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부시장이 활동에 제약적으로 받으실 텐데 그 경제부서에 대한 내년 업무 중에 특별히 뭐 이런 점은 좀 하고 싶다 아니면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7, 8, 9월 이제 보다가 지금 그 국의 경제의 파트 3국을 중심으로 해서 20개 과를 5개씩 묶어서 4개 팀으로 만들어서 벌써 6주차 지금 계속 월화수목 한 팀이 매주 한 팀씩 하니까 월화수목 4개 팀을 6주차 4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지금 서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름도 아시겠지만 소방, 뭐 개방 소통, 뭐 미래 도약, 뭐 구조 전환, 뭐 가치 창출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통하고 협업하고 하는 걸 얘기를 했고 많은 공감을 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8주 동안 하겠다. 10월, 11월 달 2달만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과제를 2개씩 이제 하자. A과가 B과에 파트너를 정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과제로 하자 그러면 분명히 B과는 받아야 된다. B과는 또 다른 과의 C과에 얘기해가지고 하면 최소 2개의 과제가 되잖아요. 문제 해결. 2개 과제를 협업 과제를 선택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각 과에서 그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놓고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부터 12월들부터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8주 끝난 뒤에 11월 말 끝난 뒤에 12월 달부터는 이제 신년 업무 보고를 받겠다. 과별로 받는데 그 받으면서 이제 뭡니까 8주 동안 우리가 얘기한 것이 과장이 듣고 가가지고 그냥 문 나가면서 회의장 문 나가 다 잊어먹었는지 팀장들하고 그 밑에 다 스며들게 가서 했는지 확인하겠다. 그러고 그 과제를 확인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딱 내세워놓고 한 몇 개월 동안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 그게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행을 어떻게 해왔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행했다는 것을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내년에 서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 내가 부시장 오니까 뭐 한 방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분한테 내가 당신이 한 방만 가져가 세상에 한 방이 없고 차근차근하게 그리고 제가 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 국회의원 하실 때 그 대구 경제를 보고 그 파악하고 하신 거하고 지금 경제부시장 오셔가지고 보고 느낀 점하고 뭐 차이가 많을 텐데 지금 대구 경제나 어떤 이런 관련 문제가 뭐 없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은 꼭 한번 요걸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보다 또 설명을 드리자면 와서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 거버넌스 얘기하면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걸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대구 자체 공동체 전체가 서거나 지식 역량은 대단한 가지고 있는 대구 공동체가 그런데 이걸 역량을 끄집어내는 데는 지금 그게 그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나 노력이 부족하다 굉장히 부족한다. 그러니까 대학 간에 서로 간에 한 자리에 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기업은 기업 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걸 역량을 좀 한 자리에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책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아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대구 산업경제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R&D 자체를 아까 얘기했던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RFP를 직접 만들어서 그 5대 산업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 R&D를 제대로 누가 말 잘하는 사람 R&D 매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 R&D를 체크해 보면 R&D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상업화라 그래나 이 사업화 하는데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건 좀 걸러낼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워킹 그룹이 이제 지금 결성되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좀 중복성도 있고 편중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R&D를 제대로 이제 좀 해보자. 그럼 이제 그 동안에 각 그 학계는 학계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어떤 자기들만의 벽, 칸막 이런 걸 쳐놓고 예, 서로가 그런 거 이제 변호하지 않았다. 한번 이제 그런 그게 그렇죠. 그러고 이제 공무원들은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급한 대로 그냥 이렇게 모으려고 모으려는 것보다 편한 대로 급한 대로 가던 타성도 있었고. 뭐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자. 예, 시스템적으로 예. 넉 달 되셨는데 스스로 평가 점수 준 것도 모르겠어요. 점수는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점수 생각하고 안 살아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최선을 다했다. 그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 행정통합을 진행 중인데요. 이 주로 그 내세우면서 뭐 규모의 경제 또 뭐 경제 활성화 인구 이런 얘기 하는데 어제 시의회에서도 이게 그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그런 말도 나왔는데 각가들 공론을 뭐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막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우려를 하든 우리 시도민들이 강건하게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이 시도지사는 빠지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빠지는 것보다는 그 비전을 자꾸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시청 옮기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니까 그거는 이미 조례가 있는 것에서 행정행위로 공정하게 이게 어느 장소로 옮기겠다는 수준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합치자 그러니까 이 비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 비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비전인지 실제적으로 어떤지 이 시도민들하고 같이 막 호흡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그런 논의 좀 활성화되는 게 강. 그렇죠. 그렇게 활성화를 해야죠. 그리고 또 그 경제 활성화 쪽으로는 좀 어떻게 좀 연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그다음 경상도가 역할 분담을 다. 그러니까 이게 다 논의되지 않고 이렇게 턱하에 하나 해버리면 그 다음엔 또 그 안에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지난번에 그 공항 관련해서 권위를 대구시에 편입시킨다는 약속은 좀 진행이 안 되겠네요. 그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이 상태는 어떤 건 되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진행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군이 편입하겠다라고 했다고 편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군수도 편입 너 약속했으니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시장님의 입장에서 치면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모로 보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부울경이나 전남 광주나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냥 턱하니 결혼해라 그래서 턱 결혼시켜 놓으면은 그 뒤에 누가 책임지겠어요? 잘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언론계나 재계나 산업계나 학계나 이런 분들이 그냥 토론 내지는 막 의견 개진을 그러니까 대구는 좀 반대하는 분들은 전부 그냥 말을 안 하는 스타일 그게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언론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 말하면 고발한다고. 아니 제가 사무실에 매주 토론회를 노변 정남식으로 지금 우리 위치와 우리의 좌표를 우리 시의 하고 정책이 어느 정도 가는지를 한번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몇 번 전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오기를 꺼려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시정에 와가지고 강함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또 교정을 하자. 그게 타당하면 교정 좀 교쳐가고 또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분위기가 좀 막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 쪽에 기사를 최근에 보면 그 가덕 신공항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우선 김해공항에 대한 의견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 대구가 또 불란산 때 뭐 그거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김해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가덕도로 바로 직행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덕도 공항이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인자를 투자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뭐 그쪽 동네 공항 하겠다 그러면 가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한 10조나 뭐 이래 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죠. 난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가덕도를 인천공항하고 가덕도를 투톱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것 같았는데 그건 참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도 지금 제가 저거 해서 경부선 지하 이제 용역을 이제 할 텐데요. 우리 대구 입장에 그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부산은 지금 지하를 위해서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KTX는 지하를 했어요. 우리도 그 당시에 KTX는 지하하고 그냥 그 기존으로 쓰던 경부선 놔뒀으면 우리도 지하를 또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왜 양보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를 하겠다 우리는 돈이 좀 더 드는 부분인데 그러더라도 우리는 계속 지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여튼 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대구가 이렇게 양 갈라져 가지고는 이제 그린 뉴딜 하겠다 뭐 하겠다 꼴이 안 되잖아요. 부산은 이미 또 해가지고 또 그 경부선도 지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도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뭐 그때 양보하고 뭐 착한 대구 시민이 된다기보다는 할 얘기는 해야 되고 그걸 주장할 때는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걸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 할 일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